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오늘 어깨 운동 날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차 아닌가요? 2억짜리 어깨 운동 기구입니다. 맛있다. 오늘 운동 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전기차 플래그십의 끝판왕인 EQS 450 플러스 모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S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BMW i7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경쟁 차종이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차종이었어요. 그리고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굉장히 대형차급에 속하는 그런 큰 전기차란 말이죠. 사실 이 EQS는 인기가 그렇게 많은 차종은 아니에요. 왜냐면 딱 봤을 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이 450 모델을 기준으로 한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엔 또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죠.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또 럭셔리한 차들도 많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라고는 하지만 뭔가 S클래스에서 주는 그런 중후한 매력은 사실 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다,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여러분 벤츠가 원래 할인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굉장히 배짱 장사를 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벤츠에서 이 EQS를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엄청나게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3천만 원, 300만 원 아니고 3천만 원인데요. 이 3천만 원이 공식 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딜러분에 따라서 굉장히 할인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1억 2천만 원대까지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구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굳이 따지자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포르쉐 타이칸이 있겠죠. 타이칸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1억 2천만 원부터 높게는 1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는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또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BMW i7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요즘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나는 전기차가 필요해. 그런데 큰 차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였으면 좋겠는데 가격까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걸 대체할 만한 차가 뭐가 있을까요? EQS의 외관을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먼저 이 색상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색상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통 요즘 이런 식으로 무광 래핑이나 무광 PPF를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은 이게 순정 색상입니다. 뭔가 벤츠 하면은 그 GT 라인들 있잖아요. 투도어나 포도어 모델들, 그 중에서도 특히 63 AMG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 EQS에 이런 색상이 딱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럭셔리한 차로 보이고 상당히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의 전기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색상은 사실 기본 색상은 아니라고 해요. 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좀 굉장히 비싼 색상인데, 옵션 값만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사실 이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EQS 450 모델보다는 조금 더 비싼 모델이라고 해요. 런칭 에디션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제 국내에 진짜 몇 대 없는 희소성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차는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EQS의 실루엣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뭔가 실루엣이 벤츠의 느낌은 전혀 없죠. 사실 이 로고를 가리고 본다면 벤츠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디자인이죠. 뭔가 사실 저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디자인입니다. EQS가 이렇게 설계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기역학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사실 모든 차들에는 공기저항 계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때 차는 앞에서 맞바람을 맞게 되죠. 뭐 약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가다가 창문을 딱 열었을 때 팔을 내밀어 보면 팔이 뒤로 확 젖혀지죠. 마치 무슨 태풍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차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항을 최대한 덜 받아야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저항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뭐 굉장히 좋은 차다, 미친 기술력의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존하는 모든 차 중에서 이 EQS가 공기저항 계수가 1등입니다. 뭔가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포르쉐나 정말 뛰어난 기술력의 테슬라도 사실 얘보다는 미치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왜 훌륭한 디자인인지, 이게 왜 예쁜 디자인인지, 이게 왜 좋은 차인지를 굳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차가 돼버렸죠. 네. 자, 지금 EQS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진짜 트렁크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래, 뭐 S클래스 버전의 전기차인 거 알겠어. 근데 트렁크는 좁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대반전이에요. 진짜 뭐 전기차인 거 하나도 모르겠고 정말 트렁크는 야, S클래스 맞네, 트렁크 진짜 넓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골프백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 일반 사이즈의 이건 골프백이죠. 그래서 골프백을 한번 넣어보면, 자, 이게 지금 일반 사이즈의 골프백인데 저는 세로로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세로로 딱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구기면서 넣어야 돼서 일단은 대각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오늘은 골프백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뭐 간소하게 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골프백들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대각으로 넣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일반 세단의 차라면 이미 트렁크는 꽉 찼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 하나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했어요. 진짜 일자로 안 될까?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드라이버만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그냥 일반 사이즈의 그냥 드라이버예요. 흔히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만 넣으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커버나 가방의 부피 때문에 살짝 구겨지거나 살짝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드라이버가 딱 들어간다는 건 스펙상으로 골프백이 그냥 세로로 실린다는 거거든요. 진짜 굉장히 실용적인 사이즈의 트렁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트렁크 넓은 건 보여드렸고 뭐 풀플랫 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넓어지는 공간인데 또 그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EQS에서 차박이 되냐? 근데 사실상 이게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박은 사실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누워볼게요. 풀플랫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한번 누워봤는데 일단은 풀플랫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 살짝 턱이 있고 저 뒤에 후석 자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플랫이 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사실 잠깐 차크닉을 갔을 때 뭐 앉아있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뭐 X6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만 조심을 한다면 그냥 사실 이 정도 이렇게 누워서 오히려 살짝 각도가 쫙 안 누워있고 살짝 서있다 보니까 그냥 소파 같은 데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차크닉을 즐긴다면 뭐 잠깐 누워서 피크닉 즐기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다리가 튀어나간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웠을 때 상당히 편해요. 자, 그래서 EQS 뭐 차박 가능하긴 하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크닉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옆부분을 한번 보고 있는데 EQS나 뭐 EQE 차량을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근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유구처럼 열면 열리는 워셔액 주입구예요. 여기다가 워셔액을 주입하시는 거고 따로 본넷에는 워셔액 주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워셔액을 넣기 위한 그냥 그런 주입구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워셔액이 왜 여기 있냐? EQS에 대해서 사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EQS는 본넷을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여는 겁니다. 못 연다가 아니라 안 연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사실 벤츠에서는 이 고객이 이 본넷 부분을 여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여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많이 당황하시는 게 보통 모든 차량의 본넷 여는 버튼은 뭐 여기든지 여기든지 여기 항상 위치하고 있거든요.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 EQS는 사실 어딜 봐도 없어요. 그런데 테크니션들도 저걸 열어야 정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커버를 뜯게 되면 여기 안에 이렇게 레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후드가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저 후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열었어요. 그래서 여느 차와 다를 거 없이 이 본넷을 열게 됩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가스리프트가 없어요. 보이세요? 아무것도 지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옛날 국산차들, 옛날 차들 보면 이렇게 여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고리 자체도 없어요. 왜냐면 벤츠에서는 그냥 여기 고객한테 열지 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안에 프렁크가 있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워셔액 구멍? 당연히 없고요. 엔진 오일 구멍? 당연히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뭔가 다른 전기차들의 프렁크가 있는 공간에는 굉장히 큰 에어필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뭐 사실상 에어필터도 엔진 오일 갈 때나 만지는 거지 특별히 소비자들이 만질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 그럼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가스리프트까지도 안 넣어준 건 굉장히 뭐 신기하면서도 좀 충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할인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정가가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차인데 여기 안에는 뭐 도색도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벤츠가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하는 건가요? 자, 그리고 EQS에서 정말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팝업 도어거든요. 사실 뭐 S클래스에서도 있었던 이런 팝업 도어인데 EQS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가 고급스럽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여는 방식은 S클래스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문질러주면 팝업 도어가 나오게 돼 있고 아니면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급스럽다고 느낀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뭔가 요즘 i7 같은 경우는 뭔가 버튼을 이렇게 따깍딱 누르면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EQS 같은 경우는 S클래스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딸깍만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뭔가 프리미엄 자동차라면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뭔가 프리미엄 자동차인데 그냥 이렇게 문 수동으로 딱 여는 것보다는 힘 안 들이고 딸깍 문 열어줍니다.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닫을 때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QS 450은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빠진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차주분께서 따로 시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간 건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이 문 여는 느낌이 저는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살짝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뭔가 BMW i7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뭔가 차가 방전이 됐을 때나 혹은 어쨌거나 이런 도어들도 다 기계이기 때문에 가끔씩 결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쓰다듬으면 팝업 도어가 나오거나 가까이 오면 팝업 도어가 열리게 되어 있지만 가끔씩 또 오류를 일으킬 때도 있고 방전이 돼서 차를 못 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또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 앞에 있죠. 앞에를 살짝 누르면 여기 뒤에를 이렇게 당길 수 있게 공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당기면 이렇게 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기면 차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키를 소지해야만 열려요. 키가 없는 상태에선 누가 이렇게 한다고 차가 열리진 않습니다. 자,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유사시에도 차 문을 어떠한 식으로도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세심해 보이는 모습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내부에 한번 타봤는데요. 사실 EQS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죠. 차에 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손짓을 제스처를 하게 되면 차 문이 닫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해 줬고 그 다음에 해외 유튜버들 사례 보면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하면 차 문이 닫히는데 이건 닫히지가 않아요. 사실상 이거는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이 기술이 아직 인증이 안 돼서 그렇다
아니면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옵션이 빠진 상태로 들어온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조금 알아봐도 뭔가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좀 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부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2년 전쯤에 EQS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일단 이 내부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미래적인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미래 자동차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굉장히 미래적인 실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랑은 굉장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기존 차 실내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뭔가 다른 컨셉에 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야, 나는 상당히 첨단의 자동차야 라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몫을 하는 게 또 이 광활한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거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디스플레이고, 뭔가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뭐 계기판도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있고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이게 지금 3개가 아니라 그냥 디스플레이가 하나인 거예요. 한 판을 그냥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건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또 굳이 이거를 한 판으로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뭔가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3분할로 나뉘어질 거니까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디스플레이일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도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더 단가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그냥 각각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3개를 띄웠으면 오히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건, 그럴 일은 적겠지만 뭐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이런 부분이 깨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파손이 돼서 고쳐야 된다면 이걸 한 판을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설마 벤츠가 이런 걸 노리고 이렇게 만든 걸까요? 자, EQS의 수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센터 페시아 부분은 이렇게 덮개를 덮어놓으면 상당히 그냥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덮개를 이제 열게 되면 상당히 광활한 사이즈의 이런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컵 같은 경우도 무난히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쪽 안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도 뭐 핸드폰 2-3개나 작은 지갑 정도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공간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마치 큰 SUV에서나 볼 법한 이런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원래부터 이제 벤츠는 이 컬럼식 기어봉을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깔끔했었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까지 되면서 이 미션이 지나가는 부분이 필요 없게 되면서 여기까지 훨씬 더 실용적인 공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그냥 여성분들 핸드백 정도는 그냥 무난히 놔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실용적인 이런 벨트 같은 부분도 보여요. 이제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벨트도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수납 공간이 꽤나 많은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자,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인 만큼 뒷자리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뒷자리는 상당히 뭐 그런 S클래스라는 이름에 거의 맞게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앞이나 특별히 뒤로 해놓은 모습 아니고 그냥 제가 평범하게 운전하는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레그룸 같은 경우도 주먹 3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가는 사이즈로 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주먹 1개 반 정도로 쿠페형이지만 나름대로 천장이 답답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플래그십의 끝판왕답게 이 B필러에도 에어벤트가 다 위치하고 있고, 당연히 이쪽에도 에어벤트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당연히 다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포존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자리에서도 열선, 통풍 다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뒷자리에서 리클라이닝이 어느 정도는 돼요. 막 S클래스처럼 확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리클라이닝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냥 요 정도. 지금 완벽히 세워놓으면 다른 차, 그냥 일반 차들과 똑같이 등판각이 좀 세워진 느낌이지만 어느 정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서 좀 누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뭔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살짝 요 시트 공간이 여유롭고 넓은 건 사실이지만
요 허벅지가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이쪽으로도 자리를 한번 옮겨 볼 건데요. 어쨌거나 이 조수석 뒷자리가 가장 요런 차들의 상석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아무리 조정을 해도 S클래스처럼 안마의자 뒤로 넘어가듯이 그렇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S클래스는 완전히 회장님 모드가 있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조수석도 앞으로 가고 다리를 쫙 뻗을 수 있게 변신을 하는데 이 EQS에서는 그 정도 기능까지는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 자리나 오른쪽 자리나 똑같이 이 등판 강만 어느 정도 리클라이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전자석이 이렇게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조금 아쉬운 게 뭐 여기서 마사지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다 있지만 저 앞에 센터 디스플레이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OTT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좀 더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앱까지는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i7에서 이 시어터 스크린이 천장에서 딱 튀어나오면서 뭐 유튜브나 OTT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와, 굉장히 영화관 같은 느낌이다, 스몰 영화관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줬는데 똑같은 S클래스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디스플레이의 모습이고 여기서 특별히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뒷자리가 전반적으로 리클라이닝도 되고 너무나 이 승차감이나 이런 착좌감 같은 게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플래그십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EQS를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EQS의 뭐 주행 질감, 그다음에 뭐 승차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인데 승차감도 과연 S클래스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 타보고 있었는데 제 느낌은 S클래스랑 똑같지는 않아요. S클래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S클래스는 이런 잔 요철들이나 어떤 방지터, 그 다음에 노면이 안 좋은 거를 그냥 삭제해버리거든요. 여기 타 있는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 반면 EQS는 느껴지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약간 잔 요철을 지나고 있구나, 다 느껴지지만 그게 불쾌하지 않은 정도, 꽤나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고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탔을 때 뭐 딱딱하다, 막 물렁물렁 거린다, 흔들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G80 같은 꽤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뒷좌석에 이제 뭐 다른 동승자분을 태우시더라도 뒷자리가 뭐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자, 리어 엑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리어 엑셀이 뭐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차는 앞바퀴만 조향이 되잖아요. 근데 뒷바퀴도 같이 조향이 되는 거거든요. 일정 속도 밑에서는 이제 내가 타각한 방향과 반대로 바퀴가 꺾이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내가 타각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럼 리어 엑셀이 왜 있냐? 차가 커지면 휠 베이스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거나 이 회전 반경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뒷바퀴가 같이 조향함으로써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겁니다. 좁은 골목에서 나갈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많잖아요. 아니면 뭐 주차를 할 때, 그 다음에 빛을 발휘하는 게 유턴을 할 때란 말이에요. 이 S클래스만한 거대한 차를 아반떼랑 똑같은 회전 반경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S클래스에서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S클래스가 이제 뒤에서 보면 굉장히 뱀처럼 움직이거든요. 이제 S클래스가 10도가 꺾여요, 뒷바퀴가. 근데 이 EQS 같은 경우는 4.5도가 꺾입니다. 뒷바퀴가 4.5도만 돌아간다는 뜻인데 사실상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차도 10도가 꺾이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왜 4.5도만 되냐? 여기서 진짜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구독을 해야 10도까지 풀려요. 이게 진짜 극혐입니다. 아니 10도까지 해놓을 거 만들어 놨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이거를 무슨 막아놓고 돈을 줘야만 10도로 풀어놓고 이런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이게 진짜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구독하자 라고 생각을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진짜 이게 더 극혐이에요. 1년에 50만원, 3년에 100만원, 평생은 없어. 평생이란 옵션은 없는 거야. 그냥 계속 최대한 3년마다 한 번씩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뭡니까? 만들어 놨으면 그냥 차라리 옵션 한 1, 200만원 더 받고 넣어주던가. 이거를 구독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평생 하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리어 엑스를 어쨌거나 원래는 되는 차량인데 막아놓은 거니까 리어 엑스를 될 수 있게 코딩으로 풀어주는 업체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한 벤츠 서비스 센터는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실예로 뭐 블랙박스만 해도 싸제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 우리는 전자기 개통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왜냐면 너네가 순정 블랙박스를 쓰지 않았고 너가 사제 블랙박스를 달아서 우리 차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는 벤츠 서비스 센터예요. 자,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을 줘야만 풀 수 있는 이 기능을 자기네한테 돈도 안 냈는데 풀고 와버렸다. 이러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 EQS는 주행거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EQS의 공식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454km입니다. 근데 사실상 오너분의 말로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한 600km 정도는 충분히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비 주행을 할 경우에는 700km대까지도 편안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107kW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뭔가 시내 주행이 더 낫다, 고속도로 주행을 할 경우에는 전비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EQS 같은 경우는 100에서 110km 정도로 항속 주행을 한다면 서울에서 뭐 부산을 찍고 부산에서 다시 대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100km, 110km로만 달리겠어요. 이 차가 그렇게만 나가는 차도 아니고. 자, 그러면 문제는 140km 이상 막 밟았을 때는 전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단다. 마치 슈퍼카들이 기름 흘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 차량도 140km 이상을 쏘게 되면 진짜 전기가 쭉쭉쭉쭉 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오너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내에서는 그냥 뭐 솔직히 조금 막 이렇게 막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500km대는 무난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QS도 전기차인 만큼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 전열 관련 있잖아요. 히터를 틀거나 뭐 열선 시트를 틀거나 이랬을 때 또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집에서 쓰는 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인덕션을 쓴다거나 전자레인지를 쓴다거나 뭐 헤어드라이기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사실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QS에는 회생제동이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반 회생제동, 강력 회생제동,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 있어요. 일반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켜놓고 다니면 사실 뭐 전기차가 꿀렁꿀렁 거린다, 막 멀미가 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없어요. 내연기관차랑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회생제동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이질감이 드는 회생제동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 회생제동으로 켜게 되면 아, 이게 전기차가 맞구나. 회생제동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느 전기차에서 느껴지던 그런 회생제동의 감도를 보여주는데 진짜 대박인 건 이 인텔리전트 회생 모드예요. 인텔리전트 회생 제동은 말 그대로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회생 제동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앞차와의 간격을 차가 알아서 보면서 그 양에 맞게 회생 제동을 해준다, 브레이크를 차가 알아서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릴 때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크루즈 컨트롤은 악셀레이터도 차가 알아서 하고 쓰는 것도 알아서 하고 뭐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하지만 이거는 내가 운전을 계속 수동으로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감도만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거든요. 내가 굳이 밟지 않아도 차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데 이게 막 확 세게 밟는 게 아니라 정말 앞차에 따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서서히 밟으면 서서히 밟아주고 이 양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조절을 해주거든요. 지금도 앞에 차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도 차가 알아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줄여주고 있죠. 이런 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고 너무나 편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서 이 차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었어요. 못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 잘하네 이거. 이 녀석 진짜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물씬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반자율 주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EQ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20V로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뭐 보통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뭐 개인 전기기 때문에 220V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차들이 이런 걸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들이 가격이 상당히 또 비싸거든요. 근데 EQS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EQS 450 플러스 모델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격적으로는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제 입문하실 분들은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뇌이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대중적으로 디자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나올 다음 세대의 EQS는 어떤 모습일지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더 멋진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